어, 소축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대축이라는 게 있는데, 축이라는 거는 이제 축지한다, 막는다라는 뜻인데, 소축과 대축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네요. 제가 일부러 적어놨습니다. 소축과 대축의 의미가 뭐냐? 소축은 작은 걸로서 막는 거고, 큰 거로서 막는 겁니다. 어, 음으로써 막는다, 양으로써 막는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그, 어제 축이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음, 기르다라는 우리가 가축의 의미도 있고요. 어, 막는다, 축지의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 저축한다, 쌓는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축지, 막는다라는 개념이거든. 그러니까 작은 걸로 막고 큰 걸로 막는다는 개념입니다. 이거를 이제 주역의 괴상에서 이렇게 봅니다. 풍천소축계라고 해서요. 어, 하고 이거 산천대축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 바람입니다. 이건 바람이고요. 이건 산입니다. 바람과 산의 차이가 뭘까요? 바람은요, 흘러 지나가는 겁니다. 바람은 느낄 수는 있지만 손으로 잡을 수가 없어요. 바람하고 악수할 수가 있나요? 안 되는 거죠. 바람은 실체가 없어. 하지만 기운으로서 느끼죠. 바람이 부르면. 그리고 조그만 틈도 이렇게 새어나오는 게 바람입니다. 한겨울에 그 이게 단열을 잘 한다 하더라도 조그마한 틈이 있으면 바람이 황소바람이 들어옵니다. 그게 바람입니다. 요 밑에 공통점은 똑같이 건괴가 있어요. 건괴의 특징은요, 양요가 세 개입니다. 양요가 세 개라는 거는요, 어떻게 가든 위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양요 세 개가 위로 쫙 올라가요. 마치 그 고무공 같은 거를 물속에 넣으면 어때요? 물속에 넣으면 넣을수록 위로 더 튕겨 올라가려고 하죠. 그런 거랑 같습니다. 건깨는 원래 어디 있는 거죠? 하늘에 있는 거죠. 위에. 양기로만 모아졌으니까. 양으로만 모아진 게 건깨입니다. 양으로 세 개. 그러니까 얼마나 강하겠어, 양기가. 그런 양의 기운이 강한 거는 하늘에 있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밑에 있어. 그럼 얘는 어떻게 할까요? 가만히 있을까? 위로 올라가려고 할까요? 당연히 위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양유는. 위로 뛰쳐 올라가려고 하는데, 소축계에서는 바람으로서 막는 거예요. 바람은 뭐예요? 부드러운 겁니다. 이 손께는 겸손한 거예요. 겸손하고 바람과 부드러움으로 건기를 만, 야, 너 가지 마. 올라가지 마. 나랑 같이 놀자. 이런 셈입니다. 여기 산천대축계에서는요, 건기가 올라가는 산은 어때? 산은 무겁죠. 산이 뭐 쉽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100년, 1000년이 흘러도 그 자리에 그냥 들이 있습니다. 산은. 산은 그리고 그친다라는 컨셉입니다. 산이 왔다 갔다 그러잖아요. 제자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그냥 꽉 눌러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건괴가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산으로 꽉 누르는 겁니다. 그게 대축입니다. 힘으로 누르는 거예요. 그리고 요 간괴는 이걸 양괴라고 그래요. 왜냐면은 음요가 두 개고 양요가 하나잖아요. 그러면 양요 하나이기 때문에 그 양액괴가 되고요. 여기는 양효가 두 개고 음효가 하나잖아요. 그럼 음액괴가 음괴가 됩니다. 즉 건괴가 올라가는데 양액괴로 꽉 누르는 거, 꽉 잡는 게 대축이고요. 양액으로 올라가는데 음액괴, 부드러움으로써 꽉 잡는 게 소축계입니다. 즉 대축과 소축의 차이는 대축은 양의 기운으로서 꽉 누른다. 강대강으로 그냥 꼼짝마 하는 거고요. 소축계는 양의 기운이 올라오는데 그 부드러움으로 야 꼼짝마 잡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대장군이 출정하는데 그 부인이 딱 그 바지 잡으면서 가지 마세요. 오늘 밤 나랑 같이 놀아요. 이런 셈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거랑 같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강할 때 강함으로 부딪히면은 피를 흘리게 됩니다. 아주 월등하면 그냥 잡을 수가 있고요. 힘이 비등비등하다. 그러면 싸우면요. 꼭 누군가는 때리고 맞고 하다 보면은 누군가는 피를 흘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강한 게 올라올 때
부드러움으로 막는다. 그게 소축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는 요 괴에서 양요는 몇 개예요? 다섯 개죠. 음요는 한 개입니다. 이 육사의 자리예요. 육사의 자리라고 하는 거는 임금보다 바로 밑이니까 그 음요로서는 제일 높은 자리에 속합니다. 또 신하로서는 제일 높은 영의정 자리라 생각해도 돼요. 그러니까 육사가 항상 소수잖아요. 양요는 다섯 개, 음요는 한 개. 그러니까 누가 대접받아요? 음요가 대접받습니다. 항상 소수가 대접받게 돼 있습니다. 남자가 99명이고 여자 한 명이 여자가 대접받고 여자가 99명이고 남자 한 명은 남자가 대접받습니다. 왜? 소수니까. 흔한 거는 대접을 못 받아요. 참 희한하죠. 이 공중에 공기가 항상 있습니다. 사람은 공기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공기는 항상 있거든. 그러니까 공기 귀한 줄 몰라. 근데 우주 공간에서는 산소 한 모금 무지 소중할 겁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물이 흔합니다. 그러니까 물을 물솥에 산다고 그러죠. 그런데 사람이 물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며칠 동안 물을 못 먹는다면은 야단나죠. 사막 같은 데서나 물이 귀한 데서는 물 한 모금이 상당히 소중한 겁니다. 귀한 거죠. 아차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물이 없으면은. 그러니까 거기서는 물이 귀한 대접을 받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물이 그 흔하거든요. 그러니까 물 대접을 못 받아. 왜 흔하니까. 그래서 항상 귀하고 흔한 거의 차이다. 귀하다는 건 드물기 때문에 대접을 받는 겁니다. 보석이 비싸죠. 보석이 만약에 우리 그 짱돌같이 땅에 잔뜩 있다. 흔한 게 보석이다라 보석 대접을 받을까요?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귀하니까 대접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주역 공부를 하시잖아요. 그럼 이게 귀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공부를 하는 사람이 그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대접을 받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풍천소축계 같은 경우는 양유가 많은데 육사가 다 꽉 잡는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소축의 의미예요. 대축에서는 양의 꾀를 양으로 막는다. 강대강으로 막아서 꽉 누른다. 그리고 산으로서 그냥 꽉 눌러버리니까 꼼짝 못한다. 이런 컨셉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이제 소축과 대축의 차이다. 이제 물론 궤의 차이도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개념의 차이가 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